근데 이런 기본적인 옵션조차 상위 등급 미끼로 판다니 이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쌍용 요즘 차 팔기 널널하신가봐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쌍용의 2019년 뷰티풀 코란도 가솔린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C3 트림입니다. 2246만원입니다.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공회전 제한 장치는 디젤 엔진 차량에만 들어가던 기술인데 이제는 가솔린 차량에도 넣어줍니다. 디젤이야 공회전 시 워낙 시끄러우니까 넣어준다고 하지만 가솔린은 왜 넣어줄까요? 원래 엔진 달린 차들은 운행할 때야 풍절음과 노면 소음에 덮여서 엔진 소음 진동이 느껴지지 않지만 정차 시에는 어쩔 수 없이 소음 진동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ISG 기능이 있다면 정차 시에 시동을 꺼주니까 소음 진동에 시달릴 필요도 없죠. 정차 시에는 전기차급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시동 꺼놓는 기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동 꺼질 당시에 엔진 피스톤 위치와 잦은 시동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AGM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꽤나 비싼 기술입니다.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경우 일반 벌브 타입보다 확실히 밝고 빛이 명확하고요. LED 헤드램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두워서 운전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LED 데이라이트의 경우 기본 트림부터 적용됩니다. 보통 최하 트림엔 전구가 들어가는데 쌍용은 과감하게 LED로 넣어주네요. 후미등의 경우 LED 후미등이 기본 적용되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차량의 뒷면 디자인 느낌이 확 바뀌죠. 인조가죽 시트는 재질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물 시트보단 훨씬 낫습니다. 뒷좌석 시트의 경우 뒤로 누워지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데요. 장거리 운행 시 뒷좌석 사람들이 편히 뒤로 기댈 수 있다는 게 바로 장점입니다. 이거 니로 같은 차는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전방 충돌 보조와 차로 이탈 보조 정도는 기본 트림부터 장착됩니다. 카메라 모듈 하나로 이 모든 안정 장치가 작동하는데요. 전방 충돌 보조도 그렇지만 차로 이탈 보조가 운전 시에 매우 좋은 옵션입니다. 완만한 코너 주행 시 차가 알아서 핸들을 살살 틀어주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잠시 두 손을 핸들에서 놓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요긴하게 쓰이고요. 요즘 시대엔 없으면 안 될 후방 주차 센서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으면 좋지만 후방 센서도 꼭 같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카메라가 보는 것과 센서가 알려주는 건 확실히 다르니까요. 특히 양쪽 사이드의 경우 카메라보다 센서를 믿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하신 분이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후방 센서는 필수입니다. C3 트림 단점입니다. 풀 LCD 계기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컬러 액정은 넣어줬어야죠. 일반 흑백 액정이나 컬러 액정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일단 보여지는 정보량에 있어서 흑백 액정은 좀 빈약한 부분이 있고요. 프레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좀 난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매일매일 보는 게 계기판인데 그게 이렇게 생기면 진짜 멋도 없고 차에 정도 안 가겠죠? 룸미러 수동이 아쉬운 이유는 후방 차량이 강하게 전조등을 조사할 경우 직접 손으로 룸미러를 눌러서 광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CM 룸미러는 센서가 작동하면서 알아서 광량 조절하거든요. 사실 이게 뒷유리를 진하게 틴팅하면 해결될 문제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날로그틱한 조작감이 옛날 차 느낌을 주니까 좀 아쉽긴 해요. 거기다 이건 수동이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전혀 안 되는 룸미러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바로 하이패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는 따로 사셔야 돼요. 이 차 가격에 스마트키까지 바라는 건 무리였을까요? 아니죠. 솔직히 혼자 타고 다니는 분들에겐 스마트키나 폴딩키나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편의성 면에서는 폴딩키가 불편함이 있는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남자들이야 대충 주머니 아무데나 키 넣고 다니면 되겠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가방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폴딩키는 일일이 꺼내서 문 열어주고 꽂아서 시동 걸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은근히 불편합니다. 에어컨이 오토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시겠지만 집에서 쓰시는 에어컨을 생각해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데 집은 그나마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낫지. 차의 경우 온도 조절하랴 운전하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에겐 이 정신 없음이 더 하실 거예요. 물론 매뉴얼 에어컨이 몹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토 에어컨의 편의성에 비하면 확실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C3 등급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쌍용이 광고하는 온갖 첨단 기능이나 외장
내장 디자인은 모두 빠져있는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생 깡통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5 트림입니다. 2,340만원이고요. 94만원 상승했습니다. 핸들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열선 핸들이 겨울엔 정말 꿀 기능이죠. 특히 수족냉증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은 핸들 잡는 거 정말 고역입니다. 열선 핸들의 경우 작동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전 운전이 되겠죠. 2열 센터 암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뒷좌석의 편의성은 확 달라집니다. 일단 센터 암레스트가 있으면 몸을 기댈 수가 있으니까 장거리 탑승 시에 편하겠죠. 또한 컵홀더도 같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분유타는 아이 엄마에겐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레인 센서는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눈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와이퍼를 움직이는 기능인데요. 오토 라이트 센서와 레인 센서만 있으면 차선 변경할 때 빼고는 핸들 뒤에 있는 봉을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하이빔 보조 기능의 경우 주행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주는 기능인데요.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국도를 운행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이빔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반대편에 차가 있는 경우나 가로등이 있는 경우, 전방에 좀 빛이 있는 경우에는 하이빔은 바로 꺼집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하이빔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이빔 오토로 틀고 다니셔도 타인에겐 전혀 방해가 안됩니다. 전좌석에 열선 시트 기능 추가됩니다. 열선 핸들만큼 열선 시트도 필수적인 기능인데요. 겨울에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엔진이 열받지 않는 이상 따뜻한 바람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줍니다. 스마트 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 편리한 옵션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주머니보단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 타입 키라면 차문 열 때마다 일일이 가방에서 꺼내서 문 열고 시동 걸고 가방에 넣고 하는 동작이 추가될 텐데 스마트 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문도 바로 열고 시동도 바로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C3 트림 단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단 디젤에선 샤이니, 딜라이트, 판타스틱 이렇게 3개로만 되어 있던 구성을 가솔린에선 딜라이트를 3개로 쪼개서 총 5개의 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 그냥 옵션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쪼갠 것 같아요. 트림별 특장점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다 싶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C3 프라임에선 못 넣는 옵션들이 있어요. 자세한 건 가성비 조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C3 대비 94만원 오른 거에 비해서 옵션이 많이 추가된 것 같긴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리 비싼 걸 넣어준 건 없어요. 아직도 LED 헤드램프 추가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10.25인치 계기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그래요. 이런 것까진 옵션으로 넣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토 에어컨이나 하이패스 같이 별거 아니지만 운전에 꼭 필요한 것들은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C3도 옵션을 좀 섞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C5 프라임 트림입니다. 2,425만원이고요. C5 대비 85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각지대 경고장치에 들어옵니다. 특히 어두운 밤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톡톡히 역할을 해주는데요. 아무리 숄더 체크를 잘 한다고 해도 사람 눈엔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사각지대 경고장치는 센서로 광범위하게 후측방을 체크하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차선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이건 정말 필수라고 봅니다. 85만원 상승하면서 사각지대 경고장치만 넣어주기엔 좀 미안했는지 전방주차 센서도 들어옵니다. 전방주차 센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에도 매우 유용한 옵션인데요. 특히 좁은 길 통과할 때 차가 마주보고 온다면 아슬아슬하게 한쪽으로 붙이기가 센서 없이는 참 힘들죠. 그럴 때 전방주차 센서 키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초보던 아니던 앞범퍼 지키기에는 전방주차 센서만한 게 없습니다. C5 프라임 트림 단점입니다.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봤을 때 후측방이랑 전방 센서 넣어주고 85만원 가격 올린 건 좀 너무 비싼 감이 있습니다. 물론 쌍용이 현대 기아만큼 대량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부품 단가가 아무리 더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뭐 고객들이 그거 알바인가요? 중요한 건 현대에서는 50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걸 쌍용에서는 80만원이나 주고 사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좀 열받죠. 마지막으로 C5 트림에선 반자율 주행 옵션을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5 플러스나 가야지만 딥 컨트롤 패키지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C5 플러스 트림입니다. 2,560만원이고요. C5 프라임 대비 135만원 올랐습니다. 장점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 들어옵니다.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난데요.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고 색 온도도 프로젝션 같은 노란 빛이 아니라 하얀 빛이기 때문에 LED DRL과 컬러가 맞아서 이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 측면을 위해서도 LED 헤드램프를 다시는 게 좋고요. 코란도 디젤에선 9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오던 4웨이 허리 지지대를 가솔린에선 중간급인 C5 플러스부터 넣어줍니다. 허리 지지대가 아주 중요한 옵션인데요. 장거리 운행 시 허리 지지대의 유무가 허리 수심이 생기느냐 아니냐 이 두 개를 결정합니다. 좋은 의자들 보시면 허리 지지대 당연히 있죠. 자동차 시트 역시 허리 지지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수동 타입 룸미러가 전자식 룸미러로 바뀝니다. 이제 뒷차가 아무리 하이빔 쏘고 다닌다고 해도 무서울 게 없죠. 룸미러가 알아서 광량을 줄여주니까요. 거기에 전자식 룸미러가 되면서 하이패스도 같이 적용됩니다. 요즘 하이패스 아무리 싸다고 해도 역시 순정 하이패스만한 게 없죠. 보기에도 깔끔하고 배터리를 따로 갈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에 필수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해서 체온이 1도 정도 높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통풍 시트 쓰는데요. 시원한 것도 있지만 쾌적해서 좋고요. 운전석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조수석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C5 플러스의 통풍 시트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5 플러스 단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거 없습니다. 기본으로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토홀드가 없기 때문에 시내 운전 중에 정차가 잦은 정체길 운전에선 다리가 많이 피곤할 겁니다. 풀 오토 에어컨이 없는 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나 해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나 한참 뒤져봤는데 아닙니다. 옵션으로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토 에어컨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운전하는 내내 공조기 신경 쓰는 거 이거 정말 귀찮거든요. 운전하기도 바쁜 세상에 수동 에어컨이 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할수록 열이 받네. 이 차 스포티지나 투싼하고 경쟁할 차 아닌가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옵션조차 상위 등급 미끼로 판다니 이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쌍용 요즘 차 팔기 널널하신가봐요. 쌍용 관계자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오토 에어컨 없다고 혹시 사람들이 오토 에어컨을 위해서 C7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건 쌍용에게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런 사소한 옵션 빼기가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C5를 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쭉 오토 에어컨 없이 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유 오토 에어컨도 안 넣어주는 쌍용차는 다음엔 절대 안 사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쌍용차 재구매율은 점점 내려갈 겁니다. 사람들이 왜 현대 기아차를 사는 줄 아세요? 다른 차를 살까 해도 옵션을 보면은 결국 쌍용처럼 이렇게 허접하게 되니까 결국엔 아유 우리나라에서 살 차는 현대 기아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쌍용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오토 에어컨 때문에 충성 고객 떨쳐버리실 건가요? C7 트림입니다. 2,745만원입니다. C5 플러스 대비 185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아쉬워했던 오토 에어컨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오토 에어컨 기능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온도도 따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편한 온도를 맞춰서 다니면 됩니다. 서로 춥네, 덥네 하면서 싸울 일은 없겠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써본 사람들은 다음 차 구매 시 필수 옵션으로 꼽는 기능인데요. 신호가 많아서 정차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에서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유리의 경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 적용되는데요. 원터치로 작동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한 번만 당기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세이프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올라가는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닿으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세이프티가 붙은 건데요. 유리가 목이나 팔을 누를 일은 없다는 거죠. C7 트림 단점입니다. 아니 최종 트림에 이렇게 선택 옵션을 많이 두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차의 인스퍼레이션급 등급 정도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최종 트림이라면 내비게이션 정도는 기본으로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가격표 짜놓고 여러분 저희 가격 많이 착해요 라고 일단 미끼로 사람 좀 끌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쌍용차 가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까보면 옵션 추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보세요. C5 트림과 C7 트림 선택 사양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둘 다 골라야 될 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후측 방경고 같은 편의 옵션을 기본으로 넣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차값이 2,745만원이나 하잖아요. 근데 2,745만원짜리 차에 후방 카메라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아휴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옵션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 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